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리프트는 감마 게인 오프셋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계기부터 독특한데요. 이전 오프셋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 작업의 불편함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로그 감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인을 거꾸로 뒤집은 형태, 다시 말하면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어두운 부분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조절 도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인의 움직임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느니 차라리 게인에 그냥 반대로 움직인다고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리프트를 어두운 영역을 다루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사람의 시각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어두운 부분은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섬세하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게인의 반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두운 부분일수록 변화량이 큰 방식이었죠. 이게 뭔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아하지 않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마우스 휠을 한 칸 움직였을 때, 마우스 휠을 한 단계 움직였을 때 변화량 역시 더하기에 비해서 곱하기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숫자가 작은 게 보기 편해가지고 쇼 피커 RGB 밸류를 눌러서 8비트 기준으로 값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값을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10비트 기준으로 볼게요. RGB 값을 10비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뷰 메뉴에서 쇼 RGB 피커 밸류를 8비트가 아닌 10비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에 비해 끝이 1024가 되는 이제 밝기들을 보실 수 있죠. 자, 여전히 이 10단 그라데이션의 어두운 부분 RGB 값은 0입니다. 여기서 리프트를 하나 올려볼게요. 리프트를 하나 올리면 20이 됩니다. 반대로 오프셋을 하나 올리면 1이 되죠. 어두운 곳을 섬세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오프셋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까지 작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느끼는 지점이 딱 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족할 만한 색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섬세해야 될 어두운 부분을 조정하는 영역치고 움직임의 범위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라데이션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 보면요, 게인의 변화에 비해 부트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밝기뿐만이 아니라 색상이나 채도를 조정할 때도 리프트는 미세 조정보다는 어떤 특정 색감이 드러나도록 움직이는 것들이 더 편한 느낌이죠. 지금 굉장히 작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화면들의 색깔들이 많이 변한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게인을 광원의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던 것처럼 리프트를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프트를 현실감의 영역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런 현실감이란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비입니다. 리프트를 조정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두운 부분을 조정한다는 느낌보다 화면의 대비를 내가 조정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비는 화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조정해서 대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어두운 부분 가지고 대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 비교적 고르게 대비를 가지고 있는 화면들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내려가지고요, 어두운 부분들이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비가 굉장히 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반대로 밝은 부분을 올려서 대비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대비가 높아졌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눈부시게 밝아졌다는 느낌, 혹은 화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들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대비를 낮춰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높여가지고 대비를 낮춰보면요, 화면의 대비가 낮아진다는 느낌을 그래도 받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밝은 부분을 낮춰가지고 대비를 낮추려고 하면 대비가 낮아진다는 느낌보다는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느낌들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실제로 구글에서 하이 컨트라스트 포토그래피랑 로우 컨트라스트 포토그래피를 검색해서 보시면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크다는 것, 개조들이 어두운 부분에 많이 뭉쳐있고 밝은 부분, 블랙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뭉쳐있다는 이런 차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비에 더 관여하는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비가 어떻게 현실감에 관여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현실감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현실감이 높은 거고요. 주변에서 보기 힘든 상황은 현실감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적당한 대비는 그냥 현실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대비가 좀 더 높아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정오처럼 강한 빛은 강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대비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 불빛을 켠 부분들 위주로 밝고 그 외에 빛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대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약한 대비를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안개나 먼지처럼 공기 중에 어떤 것들이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라든가 혹은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때라든가 아니면 사막이나 눈밭처럼 대부분이 어떤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낮은 대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일상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공간, 예를 들어 꿈속이나 천국 등을 검색해보면 낮은 대비들로 이루어진 화면들을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면 공간에 따라서 대비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가 낮다는 건 형태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감성적이라고 불리는 영상은 대비가 높은 것보단 낮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말입니다. 높은 대비를 가진 비일상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인 예들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조명에서 비일상적인 부분들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비일상적인 공간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기 위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